안녕하십니까. 연순의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오늘은 음악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름 상당한 여자, 인디애나주, 남자보다 힘이 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돈 많은 남자를 찾거들랑 조심하라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연살인과 좀 비슷한 느낌인가라는 의심도 들고 아니면 또 상당한 여자다 뭐 힘이 셌다 이런 걸 보면 또 에일린 워너스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독살 같은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과연 어떤 연쇄살인마였을지 오늘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네, 벨거너스 같은 경우에는 1859년 11월 11일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벌써 150년 전이네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리디아 셔먼이랑 사실 시대 상황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약간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고 노르웨이계 미국인이었고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183cm의 키에 91kg의 상당히 육체적으로 강한 여성이었다. 그럼 남자로 쳐도 꽤 큰 키인데 그렇죠. 이 당시였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였겠네요. 네, 일반 일단 사람들이랑. 뭐 제가 한참 올려다봐야 될 키니까.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또 더 평균 키가 또 적었을 그렇겠죠. 테니까 네. 이 정도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한 190 넘는 그 정도. 에드먼드 캠프의 느낌이 좀 나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심지어 이제 여성이니까 더 커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어요. 8명 중에 막내였고 이 성장기에 대한 기록이 사실 그렇게 많이 전해지는 바가 없지만 1877년을 기점으로 이 여성 벨거너스의 성격이 극명하게 갈렸다, 변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살이 성인이 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때 임신을 했었나 봐요. 임신한 몸으로 컨츄리 댄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남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기록된 바에 따르면 벨거너스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한 상실감을 가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벨거너스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벨거너스와 함께 있는 자매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1881년 이주와 함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정부로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전해집니다. 노르웨이에서 이제 미국으로 네, 이동한 그래서 이제 거네요. 노르웨이계 미국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1884년에 거너스가 안톤 소렌슨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시카고에서 과자 가게를 열었지만 사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게가 놀랍게도 불에 타버리고요. 벨 거너스는 1902년에 보험금 $8,500로 어느 곳에 농장을 사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없었나요? 아니죠.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죽었을 가능성을 좀 암시를 하죠. 그렇죠. 네, 이 여성의 첫 남편, 이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또 떠납니다. 이미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여성의 첫 두 아기들 역시 막대한 그 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사망을 했다. 그런 기록이 확인이 되고요. 벨이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 세 사람 모두 신경증 문제 스트리크닌이라는 이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체를 검시를 해보니까 의사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건 나중 얘기고 맨 처음에 검시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정도의 일가족이 다 죽었으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의혹 혹은 뭐 연민 그런 눈초리가 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친척들이 가장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벨거너스가 보험금을 위해서 남편을 독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록상으로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렇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비소 검사 등을 위해서 시신을 부검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아니다라는 또 기록이 있어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불분명한데 어쨌건 이 여성이 보험금을 타서 농장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건 벨거너스는 부자가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라포르트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고요. 거기서 이 여성이 흔히 말하던 인디애나에서 가장 예쁘고 행복한 시골집을 짓고 그렇게 자립을 합니다. 이건 뭐 자립이 아니라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자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네,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동을 준비하면서 또 한 명의 노르웨이 출신의 피터 거너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4월 1일에
라포르트에서 이동을 다 마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벨 거너스가 된 건가요? 이름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정확히 보셨는데 신혼생활이 9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피터 거너스가 구두를 찾다가 그 구두장 같은 데 있는 신발장 같은 거 있는 위에 선반에 놓여 있는 소세지를 굽는 철판이 머리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뭐 어쨌건 후라이팬에 맞아 죽었다고 해도 비슷한 상흔이 남았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의혹 자체는 그런 의혹이 있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삼겹살 굽는 판이 네,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큰 그릴이 이제 머리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그렇다라는 그렇죠. 거죠. 경찰한테 벨 거너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두를 찾으려 선반을 봤는데 그 위에 있던 소세지 굽는 철판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니 이게 황당했고 이웃 주민들이 공공연히 이것은 분명 살인이다. 이렇게 수군댔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뭐 운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낙하 높이가 그렇게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높이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검시관이 살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맨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거너스가 약간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성공적으로 설득을 시켰다.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살해가 아님을 증명을 어떻게 했나 보죠.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남편이 사망을 한 거다.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설득이 상당히 힘이 있었나 봐요. 네. 결국에는 보험회사까지 납득을 하고요. 피터의 죽음을 사고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벨 거너스는 또다시 엄청난 보험금을 손에 쥐게 되죠. 지금 이름이 벨 거너스니까 지난번 리디아 셔먼 사건처럼 아까도 물어봤듯이 이제 피터 거너스에서 이제 의문의 죽음이 끝나는 건가요? 마지막 결혼이었나 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1903년에서 6년까지 이제 벨이 농장을 운영을 해요. 그 농장에서 떠나지 않고요. 계속 운영을 하는데 1907년에 이제 운영을 돕기 위해서 고용인을 또 구하기도 했고. 왜냐면 혼자서 여성 혼자 운영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즈음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납니다. 시카고 일간 신문이랑 기타 중서부 도시의 일간지에 신문에 광고문이 등장을 하는데 광고문의 내용은 뭐죠? 인디애나주 라포르티 카운티에서 가장 훌륭한 지역 중 한 곳에서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홀로 남은 고상한 미망인은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비슷한 신사를 희망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 외에는 편지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광고가 실린 거예요. 이거는 경영이라기보다는 남편을 구하는 그렇죠. 남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받고 어떤 이들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농장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고용이 됐고요. 또 어떤 남자들은 결혼 광고를 보고 또 이 부를 위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남성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앤더슨이라는 남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남성이 벨 거너스와 식사를 맨 처음에 하고 있었어요. 네. 식사 중에 이제 벨 거너스가 모기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기지? 네. 예. 그 이제 돈, 네,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빚 있다고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그 정도의 빚은 갚아줄 수 있다. 돈 지불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식사를 마치고 객실에서 잠을 딱 청하거든요. 이 앤더슨이라는 남자가. 네. 근데 손에 촛불을 들고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벨 거너스를 발견한 거예요. 거의 2m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그랬을 오밤중의 그 모습은 정말 무서웠겠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표정에서 불길함, 살인적인 느낌을 앤더슨이 받은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뛰어내립니다.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첫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소지품을 찾으려고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고 거너스와의 그 이후의 교류도 끊었다. 완전히 도망가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너스가 실제 살해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그때 앤더슨이 받았던 상태가 이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끊었겠죠. 어떤 면에서는 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실 구원자들은 계속 오고 있었고요. 앤더슨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너스의 농장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기록이 뭐냐면 대신 무거운 트렁크들이 집을 날락거렸고 밤에는 농부들이 삽질하는 이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근데 아무리 이 여성이 덩치가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농장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 중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과연 이런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런 의문이 가장 많이 들 거예요. 네네. 뭐 사체를 유기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농장 일단 크고 네. 고용인도 항상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두되는 사람이 누구냐?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던 레이 람피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너스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깝다라는 부분이 약간 남녀 관계에서 가까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래서 왜냐면 아무리 소름 끼치는 일이라도 그녀를 위해서 수행했었다. 일을 해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순탄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떤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기록이 확인이 돼요. 람피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그러니까 람피에가 일단 사진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기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당히 좀 질투심이 많은 남자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성이 싫지 않아서 이 여성이 해달라는 대로 어떠한 힘든 일이든 다 해줬는데 자꾸 이제 부유한 다른 남자들을 들이니까 뭔가 질투심이 더 촉발이 됐는지 뭔가 항의적인 행동을 했나 봐요. 네네. 왜냐면은 1908년 2월 3일에 해고를 당하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해고당했을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만 해고를 당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거너스를 보기 위해서 심지어 몇 번이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 벨 거너스가 이 람피에를 멀리 쫓아보냈다. 이런 기록이 또 확인이 되고 쫓겨난 람피어가 일종의 복수를 위해서 실종자들과 이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런 벨 거너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찾기 위해 다녔다. 네,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서 돌아왔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람피에 같은 경우에는 벨 거너스의 약점을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1908년 4월 27일 이른 아침에 벨 거너스의 농가에 불이 나요. 람피에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용되어 있던 존 맥슨이라는 사람이 연기 냄새를 맡았고 홀의 문을 열어서 화재의 현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맥슨이 거너스의 이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자녀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에 놀란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속옷만 입은 채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이 기록만으로 봤을 때 불이 얼마나 심각하게 났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고 또 실제로 화재를 진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이 잿더미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안에서 유해 내구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 중에 셋은 어린아이였고요. 한 명은 성인 여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이때 벨 거너스가 누구랑 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남편의 아이였었던 것도 같고 또 어떤 기록에는 의외로 또 아이를 낳았다. 또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자신의 아이다, 남이 누구의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아이 셋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까 처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또 뭐 본인의 아이라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신들이 불타버린 집 지하실에서 약간 장작 더미처럼 이렇게 포개어진 채 쌓여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이 불에 심하게 탔어요. 네네. 그래서 벨의 자녀 이제 3명이었다 이렇게 또 이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시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벨 거너스다. 벨 거너스 자신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신원 파악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이 여성의 목이 베어져 있었고 잘려진 머리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의혹의 눈초리 뭔가 살해의 냄새가 나니까 이거는 평소에 벨 거너스한테 불평을 가졌던 레이 람피어가 벨을 살해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하고
실제로 살인 혐의로 고발이 돼요. 람피에가. 용의자로서는 1순위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람피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거너스의 시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건 벨거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미망인 거너스와 아이들은 괜찮은가? 무사한가? 라고 경찰에 되물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동안 수사관들이 사라진 그 머리를 찾으려고 잿더미 속을 샅샅이 뒤졌는데 찾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랬을 것 같네요. 이게 오히려 샅샅이 뒤졌다는 건 다른 시체가 막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벨거너스가 그런 연쇄살인마다라는 거를 세상에 알게 됐겠네요.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새로운 뭔가를 찾아냄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찾아냄으로써 미국 전역에 충격을 남겨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벨거너스는 미국 범죄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무시한 미치광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 농가 근처에서 난도질 당한 시신 12구가 묻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쓰레기 매몰장, 숨은 지하실, 양계장에서 나온 시신들이 모두 훼손이 된 채 석회가루가 뿌려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어디 한 군데다 묻은 게 아니라 또 여기저기다 묻어놨었군요. 아마도 그 트렁크들을 옮기면서 계속 그때 새로운 곳에 아마도 안매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벨거너스 정체가 밝혀진 뒤에 사람들은 이제 반응 어땠을지 또 궁금하네요.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이쪽은 아예 폐허가 됐을 건 폐가처럼 됐겠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아이러니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안타깝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 이게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벨거너스의 농장 그 근처가 그 터가 그 즉시 으스스한 관광 명소가 돼버린 거예요. 관광 명소가 됐다고요? 네. 바로 다음 일요일부터 호기심 많은 만여 명의 구경객이 농가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는 시카고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멀리서 온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가족들 전체가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벨거너스의 농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 다녔고 핫도그, 레모네이드 또 살인 농장의 기념 엽서를 파는 장사꾼들도 성황을 이루었다. 굉장히 어이가 없네요. 네,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엽서에는 벨거너스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신문에 불렸던 대로 미국의 여성 푸른 수염 이런 별명까지 딱 써있는 우표가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뭐랄까요 헌티드 하우스? 이제 유령 들린 귀신 들린 집이 되잖아요. 그런 관광 명소에 실제로 가보면 저기 사진 찍어보세요 하면 사진을 찍으면 진짜 귀신이 찍힌대요. 근데 뭔가 특수 장치를 해놨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돈을 벌었군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에 체포된 램피어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아는 얘기를 털어놔요. 왜? 맨 처음에는 벨거너스를 살해한 걸로 이 사람 잡혀왔는데 사실은 벨거너스와 오래도록 일을 했고 분명히 이 12구의 시신에 대해서 램피어는 알고 있을 거다. 경찰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농장에서 죽은 희생자들이 돈 때문에 살해됐다. 그 램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벨거너스의 살인 동기가 돈만이었냐? 램피어의 증언 그리고 벨거너스의 농장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벨거너스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기보다는 성적인 목적을 지닌 사이코패스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뭔가 공격적인 그런 성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110kg이 넘는 최고의 남자 같은 외모, 아마도 이 당시엔 살이 좀 쪘는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상당한 매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을 은밀하게 침실로 유혹을 한 뒤에 마취를 시키고 독살이 아닌 도끼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건 그 벨거너스가 정말 죽기는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렇죠. 벨거너스가 자신의 죽음, 이 벨거너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사실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이 여성의 공범으로 여겨진 람피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벨과 아이들 셋을 죽인 뒤 범행을 감추려고 불을 놓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발견된 시신의 정체가 벨거너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모르고 일단은 제가 확인된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벨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 사체의 무게가 33kg밖에 안 나갔거든요. 머리가 67kg에 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시체가 고온의 화염에 불탔고 이 인간의 몸이 불에 타서 수축이 됐다 해도 너무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램피어가 벨이 그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고 부정하게 번 돈을 가지고 정적을 감추었다. 벨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건 도망간 거다. 램피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고. 예.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벨은 사망한 것으로 일단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악명 높은 이 여자 푸른 수염, 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 해 동안 이 여자 푸른 수염을 목격했다는 보도가 미국 곳곳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전설적인 그 괴물의 모습으로 저희가 오프너에서 봤었던 그 노래와 이야기로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게 뭔가 끝이 그 뭐가 순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깔끔하지 않으니까. 약간 도시전설이 느낌이 나게 예. 끝나버렸죠. 그렇게 끝나버려서 그런지 그런 노래도 또 떠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 벨거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 여성이 정확히 여성 사이코패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일단 보기 드문 사이코패스라는 건 사실이에요. 대학살을 자행했고요. 부분적으로는 탐욕 때문이 있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개인의 기쁨을 맛보려고 사욕을 저질렀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여성이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범행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처해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까 유혹을 했다는 것처럼 예. 타인의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았던 여성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18세기 후반에 저희가 다뤘던 리디아 셔먼, 그다음에 뭐 제인 투펜 이런 여성 살인마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대부분 여성 살인범의 전형적인 수단을 사용을 했어요. 독살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연사로 위장을 했죠. 그렇죠. 다른 연쇄살인마들은 그런 방법을 택했죠. 근데 벨거너스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여성은 쓸모없는 배우자나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을 신경무대로 죽이는 일을 또 뭐 꺼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살인 농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서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런 점이 이 여성의 사이코패시를 더 드러내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또 홈즈처럼 또 살인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약간 1인 기업에 가깝긴 하지만 네. 상당히 그 다 여러 가지 연살인마들의 모습을 같이 갖추고 있는 연살인마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성에 대한 증오를 행동에 옮긴 것 같다. 왜냐하면 벨거너스와 관련된 증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증언이 바로 이 여성의 성격이 변해 버렸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아이를 잃었었던 그 슬픔, 그 남성에 대한 폭력성 이런 게 각인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여성성과 가족에 대한 꿈을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잃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남성에 대한 공포와 증오의 감정을 가졌을 거다. 그러나 이 여성이 그 당시에 그 했던 행동을 했었던 자신에게 그 행동을 했었던 그 남자가 병으로 죽게 되자 이 여성의 감정과 기억이 사실은 목표 대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화낼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류하고 있던 그 여성의 감정이 남성을 공격했던 그 철판으로 공격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 임팩트를 주었을 거고 자신이 남성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성이 재산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넘어서 남성들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살해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목표를 잃었던 이 여성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우연히 트리거가 되고 촉발제를 만나서 터진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 이프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프가 10대 때 아이를 낳았다면, 그렇죠. 유산된 아이를 낳았다면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프일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연쇄는 안 됐을까요? 근데 이제 완전 어린 시절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의외로 이 여성이 또 상처 많이 받고 또 집안의 학대를 받고 자랐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학대가 무조건 연쇄살인범으로 직결되는 길은 아니지만 물론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을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본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벨거너스가 광고를 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혼자 이 농장에서의 추격전을 혼자 떠올려 봤는데 그거는 결말이 나지 않네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또 둘이 또 감흥성 정신병이 도졌을 가능성 저는 또 없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끔찍한 커플이 그러니까 됐을 수도 저희 있겠네요. 이전에 다뤘었던 곤잘레스 자매 그런 거 못지않은 사람들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그 찰스잉 레너드 레이크.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제가 생각한 이프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혹시 정리하는 말씀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세대 엑스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좀 짧게 그 대신 또 자주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그렇죠. 이제 대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슬록스님 이제 좀 더 힘드신가요? 짧게 여러 번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은데. 아, 그래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약간 갖춰진 정보들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슬록스님이 진행하는 3-3만 심리학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화술 강좌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LBC 방송으로 오셔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저희 채널의 다양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꼭 보시고 저에게 응원의 한 말씀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응원의 한 말씀 강조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차피 지워지니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네, 오설록스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